안녕하세요. 2022년 1월 4일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의 첫 해입니다. 지난 1월 1일 새벽에 올라서 이렇게 사진을 좀 찍었는데요. 좀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호암산 정상에서는 수많은 주민들이 좀 모였습니다. 공식 행사는 없었지만 많은 주민들, 한 200여 명분으로 좀 추정이 되는데요. 좀 올라와서 새해를 맞는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좀 동트기 전의 모습이었고요. 동이 뜬 다음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해가 좀 뜨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입출 시간은 7시 47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기봉에 앞에 관악선이기 때문에 국기봉에서 떠오른 시간은 8시 5분경이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좀 새해에는 대박나게, 그리고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고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또 모든 분들이 새해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금천구 정치인분들도 여러 가지 좀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유성훈 금천구청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2022년 새해에는 평온했던 일상으로의 회복은 물론 쉼없이 그리고 달려온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의 비전과 목표가 국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희망으로 피어나고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기회가 되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길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요. 금천구의 백승환 의장 같은 경우도 아직 두렵고 막연하지만 가족의 사랑과 이웃의 따뜻함이 있다면 항상 이겨낼 수 있다. 이 시련을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검은 호랑이 해 기운으로 모든 재앙을 물리치고 모두에게 행복하고 그리고 모두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란다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의 강성만 위원장 역시 올해는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현실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손자 손녀 미래까지 좌우할 막중한 선거이기 때문에 고민과 성찰을 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라고 호소를 좀 했고요. 국민의당 박오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면서 다 함께 새로운 희망을 바라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홍희석 위원장은 일단 국가는 선진국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국민은 우리 서민의 삶은 과연 선진국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의문이다라고 좀 밝히면서 대통령 선거와 그리고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바르고 정직한 일꾼이 선출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새해에는 맞으면 항상 우리가 신년회를 진행하는데요. 우리 금천구청장이 원래는 직원 신년회를 통해서 새해를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월 3일 시무식을 하지 않고 일단은 현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유성훈 구청장은 오후 3시에 생활치료센터 그리고 재택치료 전담 TF팀 재난안전대책본부 선변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아서 현장 근무자를 격려를 했고요. 유성훈 구청장은 일단은 2021년은 코로나19를 이겨내는 회복의 해 그리고 통합의 해 그리고 도약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좀 이렇게 굵직한 선거가 있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있는데요. 그 좀 세부 일정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통령 선거는 선거일은 3월 9일입니다. 원래는 12월에 대통령 선거였지만 지금 그 탄핵의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투표권은 선거일 기준으로 18세 이상의 국민입니다. 그래서 3월 10일, 20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까지가 투표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일은 3월 4일 금요일과 3월 5일 토요일 이틀에 걸쳐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선출되는 분은 5월 10일부터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기가 2022년 5월 10일부터 2027년 5월 9일까지 5년간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그럼 지방선거 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고요. 6월 1일에 진행이 됩니다. 수요일이죠. 일단은 예비후보 등록은 2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2월 1일에는 시도지사,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후보는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군구 의원 및 시의장, 그러니까 금천구청장과 금천구 의원들 같은 경우는
2월 18일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게 대선이 있기 전에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이 한창 무르익어서 지금 막 운동을 할 때 이것 때문에 이때 예비 후보를 등록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기간은 좀 그렇다는 거. 그리고 좀 예비 후보 등록일은 5월 12일부터 13일 등록이 되고요. 그리고 19일부터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5월 27일, 28일 양 이틀 동안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6월 1일은 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임기는 7월 1일부터 진행이 되고 4년간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좀 대선과 지방선거의 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그 금천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의회가 집행부가 인사권을 침해했다고 강하게 좀 성토했습니다. 지난 12월 30일이죠. 제 233회 임시회가 진행이 됐는데 백승호 금천구 의회 의장이 일단은 기획사를 통해서 의회의 대표로서 이번 전문위원 인사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좀 강하게 좀 얘기했는데요. 문제의 발단은 금천구청이 12월 24일 인사 발령을 하면서 금천구 의회 사무국으로 일하는 전문위원을 또 같이 인사 발령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금천구의 의장의 추천이나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단행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일단 지방자치법 91조 제2항 같은 경우는 의회 사무 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 장에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추천을 받지 않은 그런 임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1월 13일부터는 의회의 독립인사권이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승권 구의장은 임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전문위원이. 그래서 금천구 의회는 현재 전문위원을 6개월 연장하는 방식으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사발령을 해버렸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2명이 가능한이 있더라도 1월 1일자로 금천구청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전문위원은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시행대로 2월 13일 날 전문위원 1명을 고용할 것이다 라고 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문위원이 2명이 근무하게 되는 이런 이상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강하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좀 소식인데요. 지난 금천구가 올해 수도권 1인당 생활 폐기물, 생활 쓰레기 배출 최다라는 뉴스가 지난 12월 27일 날 떴습니다. 아니, 금천구가 그렇게 많이 쓰레기를 배출하나? 라고 한번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기사의 제목에는 금천구 올해 수도권 1인당 생활 쓰레기 배출 최다라고 되어 있고요. 본문에는 일단 수도권 매립지에 인구 1인당 가장 많은 쓰레기를 버린 기초단체는 금천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천구는 1인당 100.2kg를 배출하는데 2위를 차지한 은평구는 83.8kg를 버리고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그 보도의 좀 팩트는 기사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12월 27일 날 3년 동안의 매립지의 종량제 봉투 쓰레기 1인당 매립량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따른 금천구는 2019년에 119.2kg, 2020년에 100.7kg, 그리고 2021년에는 100.2kg가 좀 이걸 배출했다고 나타났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맞습니다. 하지만 뭐냐면 이 생활 폐기물의 처리는 소각과 매립으로 이루어집니다. 매립은 당연히 수도권 매립지를 가는 것이고 소각은 또 어디서 하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매립지 같은 경우는 그 수도권 매립지는 2020년부터 배출 총량 쿼터 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양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각 지자체별로 처한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매립지를 쿼터량을 만듭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개 자치구에 양을 분배를 합니다. 각 자치구의 상황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인구 23만의 금천구는 25,128톤의 쿼터량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2배죠. 39만 7천 명인 구로구는 8,157톤입니다. 10,000톤도 안 되죠. 그리고 인구가 3배에 달하는 51만 2천 명의 노원구는 1,609톤입니다. 아주 적은 양입니다. 왜 이럴까요? 이건 뭐냐면 이 나머지 구들은 소각으로 이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각은 또 어디서 하느냐? 마음대로 아무 데나 소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자원회수시설이 4개 있습니다.
마포와 그리고 양천, 그리고 노원, 강남에 있습니다. 이 네 개의 소각장에서 이게 소각을 하고 있는데 금천구는 이 소각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지자체 지역의 물량을 받는 것을 지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금천구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로구는 광명에 있는 자원해수시설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은평구는 뉴타운 내의 소형 소각장을 이용해서 일부는 소각을 하고 일부는 매립을 합니다. 하지만 금천구는 전량 수도권 매립지로 매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 기사를 바탕으로 해서 금천구가 생활폐기물 배출 1위를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결정이죠. 일단은 이렇게 그 쓰레기 배출 1위라는 불명예, 사실 배출 1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명예로 지목이 됐지만 금천구청의 대응이 없어서 안타까운데요. 일단 금천구 호수행정과는 지금 수도권 매립 공사와는 갑을 관계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반론이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매립지가 있는 인천 서구는 이것을 연장하지 않겠다. 앞으로 연장하지 않고 2025년에 문을 닫겠다는 입장은 강경하게 수차례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울시와 경기도에게 자체적으로 지금 소각장이나 매립장이든 소각장이든 쓰레기 처리를 할 것을 만들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천 서구나 수도권 매립지 김포 이런 곳에 모여서 여기 한 지자체가 희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요구하면서 서울시에도 계속 소각장 건설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일단 서울시는 소각장을 추가적으로 하나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각장이 들어온다면 저희 지역 주민들도 환영한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디든지 어느 동을 가든지 소각장, 자원해수시설을 받은 주민이 많이 없습니다. 때문에 서울시는 우선 건립되는 이런 자원해수시설에 금천구를 미리 우선적으로 배치하겠다라고 하지만 이거 3년 안에 건설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미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일단은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이 가장 관건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쓰레기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리고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좀 장기적인 전망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좀 문화재단 소식인데요. 금천 구립 도서관의 한 그 관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금천구 주민들은 열심히 이런 생활폐기물 줄이기 위해서 재활용도 열심히 하시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이 좀 물거품이 되지 않는가라는 좀 안타까운 좀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2025년에 수도권 매립지가 폐쇄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금천 문화재단 수석인데요. 금천 구립 A 도서관이 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7월에 좀 발표한 건데 지금 일이 아니라 7월 초에 한 도서관 관장이 회의 도중에 여러 직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근무 형태에 대해서 한 직원이 질의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키면 하면 될 것이지 뭐 이렇게 하면서 아주 좀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피해 노동자는 일단 전 대표이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고 일단 대표이사가 신고를 하고 피해 직원은 가해자의 분리 조치를 시켜줄 것 그리고 가해자의 공식적인 사과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좀 요구를 했고요. 이후 좀 문화재단이 좀 이거를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문화재단 이사장의 부고가 좀 있었고 대표이사는 사퇴를 했고 경영지원팀장이 역시 사직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처리가 되지 않았고 지금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얼마 전에 그 12월 29일 안에는 금천 문화재단 노조가 입장문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7월 달에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첫 면담 요청이 있은 후에 참 많은 시간이 지났다. 사과에는 적절한 시간이 있는데 이가 원만히 처리할 수 없었던 처리했었던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라고 좀 지적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한 행위는 실시하며 불공개로 우선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피해자에게는 조직을 시끄럽게 만들었다며 배척하고 오히려 눈치를 보게 만드는 이런 그 금전 문화재단의 조직 문화가 이상하다라고 좀 지적했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사측의 해결 방식 그리고 가해자의 가해 인정과 사과의 이런 전반적인 과정에서 관리자들의 왜곡된 기득권 의식이 우려스럽다라고도 좀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새해 말려서 새롭게 좀 털고 이것을 처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되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시흥사동 소식인데요. 시흥사동 810번지 일대가 신속통합기획 적용되는 민간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일단은 요 민간 신속통합기획 적용 민간 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건데요. 일단은 묘세훈 시장이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5월 달에 발표했습니다. 그 방안이 적용되는 첫 사례고요. 여기 지정됨에 따라서 1월 2일부터 해당 구역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일단 토지 거래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817번지는 시흥 아파트는 좀 이번에 제외되는데요. 옆에 좀 지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테두리가 지난 4월 29일 날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구역 선정된 곳이고요. 요 중에 이 초록색, 그 중에서 중첩되는 부분이죠. 저 초록색이 요번에 신속통합기획 적용 민간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곳입니다. 여기가 지금 수능하신 거고요. 저 위쪽이 바로 신흥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818, 17번지 시흥 아파트 같은 경우는 화성이 노후되어 있죠. 바다 바로 밑에 있는 요 부분인데요. 여기가 좀 많은 주민들이 이것을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번에 선정이 좀 되지 못했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6대 규제 완화 방안은 뭐냐라는 부분일 때 첫 번째로는 일단은 언제까지는 재개발을 할 때 일단은 진입 장벽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개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거정비 지수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주거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지수를 만들어서 여기 어느 정도가 됐을 경우에 재개발 진행하는 건데 그걸 폐지를 했고요. 그리고 공공기획을 전면적으로 좀 도입을 하면서 일단은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5년에서 2년 단축해서 이것 때문에 앞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속통합기획 적용이라는 부분입니다. 신속통합계획이라는 것이 요것 때문에 좀 말이 좀 들어가는 건데요. 그리고 주민 동의율의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고 확인 단계를 간소화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확인 단계는 간소화됐고요. 그리고 주민 동의율도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많이 좀 줄어들면서 이런 간소화시킬 수 있는 단계를 좀 만들었고요. 그리고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 구역을 지정했고 지종 7층 일반 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통해서 사업성을 개선하고 매년 재개발 구역 지정 공모를 통해서 신규 구역을 5월 달에 좀 발표를 했고요. 9월 23일 날에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민간 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102곳이 접수가 됐고 이 중에서 각 지자체에서 59곳으로 추려가지고 10월 27일 민간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21곳을 이런 후보지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지도를 좀 더 자세히 보면 되겠는데요. 지금 여기가 지금 신흥초등학교 그리고 옆부분 여기가 지금 순항하시면입니다. 저 위쪽에 있는 저 선 저쪽이 독산동길이죠. 그래서 여기가 좀 시흥사동 부분이고요. 여기가 810번지 일대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지정된 것이 요 구역이 되는 거고요. 지금 저쪽 아래쪽에 있는 것이 시흥 아파트가 일부 좀 있는데요. 저쪽이 817번지입니다. 저쪽이 좀 이쪽을 많이 있었는데 이쪽이 많이 있었지만 이번에 포함되지 못하는 거고요. 그래도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좀 파란색 같은 경우는 4월 29일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 선도구역으로 좀 선정된 곳입니다. 이번에 멘트색 부분은 이번에 중첩적으로 좀 이중으로 된 부분인데 일단은 처음에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런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제외 대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선정된 거는 이런 부분들은 들어왔을 경우는 감점료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천구청이 좀 이런 것에 좀 이쪽을 좀 재개발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엔 코로나 상황인데요. 지금 금천구 1일 확진자 혈액입니다. 지금 지난 12월 14일부터 1월 3일까지의 분포도입니다. 보시면 3단계죠. 이게 밑에 꼭지점이 있는 부분이 월요일 날 확진입니다. 일요일 날 검사가 줄기 때문에 월요일이 좀 가장 낮은 그런 확진자 수 발생 현황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3주의 현황입니다. 보시면 추세적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국 현황입니다. 전국 현황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처음에 우리가 그 특별 방치책이 만들어진 11월 1일부터의 상황을 좀 보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특별방역 지침도 16일까지 연장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일부에서는 이게 설 전까지는 이것이 연장되지 않겠는가라고 예측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4,000명, 3,000명까지는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00명대까지는 다운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제한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 건지는 일단 방역 당국의 좀 그 지침이나 이런 것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예산안 소식입니다. 지난 12월 31일 극적 타결됐습니다. 밤 9시 18분입니다. 그 준 예산을 사태를 좀 막긴 했는데요. 그래서 일단 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코로나19 생존 지원금 798억 이 좀 합의가 됐습니다. 시의회는 3조 원을 좀 제안을 했었죠. 그리고 TBS 출연금 같은 경우도 이제 320억으로 좀 합의를 했고요. 서울시는 252억을 편성했었고 시의회는 389억을 좀 제안을 했었죠. 그러면서 서로 좀 이렇게 힘겨루고 했었고 결국에는 320억으로 조정이 됐고요. 좀 말도 많고 탈이 많았던 어떤 뭐 민간 위탁에 대해서 부정하다 뭐 이런 게 했던 마을 자치구 마을 생태계 조성,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운영, 도시재생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일단 예산이 일부 좀 복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그 정책 사업이죠. 안전소득 시범 사업, 그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 그 서울연 등 오세훈표 사업들은 일부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좀 축소되긴 했는데요. 그리고 주거복지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원래 SH를 이관하는 것이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변경 없이 진행된다고 좀 밝혀서 좀 주거복지 관련된 분들이 좀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해 첫 뉴스라인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라인은 라디오 금천과 마을신문 금천이 함께 만들고 있고요. 저는 진행의 이성호, 기술에는 김호경, 신서준 PD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